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아프리카TV입니다. 일단 아프리카TV에 대해선 트위치 이슈가 떴을 때 제가 한번 분석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딱 급등한 그 당일에 분석해드렸었고, 트위치 한국 사업 철수, 확실시 아프리카TV 실적 폭발, 월드컵 최대 수혜 기업, 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주가가 87,400원, 그리고 그 이후에 급등했다가 현재는 꽤나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텔레그램 방에서 아프리카 TV를 잡는 것은 실패를 했지만, 그럼에도 다음 기회가 온다면 관심을 둘만 하다라고 제가 분석을 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부터 지지라인 그리고 변곡점에 대한 확인을 하면서 관심을 가진다면 조금 더 좋은 기회가 맞이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의 상황을 왜 아프리카 TV를 보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기회라고 하느냐, 이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아프리카 TV는 누가 보더라도 좀 정체되어 있죠. 그러니까 트위치가 대한민국에 진출한 이후로 트위치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아프리카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졌었고요. 그 두 번째 문제로 현재 10대와 20대가 보통 이제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수가 증가하려면 10대와 20대가 많이 와줘야 돼요. 지금의 아프리카 대부분의 유저도 3, 40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50대 이상은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 안 보죠. 트위치든 아프리카 TV든 관심도 없습니다. 3, 40대를 꽉 잡고 있는 아프리카가 이제 유저 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10대와 20대에 이제 마케팅을 잘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트위치에 명확하게 밀렸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아프리카 TV는 매년 점유율을 뺏기면서 이제 월 활성 사용자라고 하죠. 활성 사용자 수도 조금씩 줄어드는 경면이었다면, 트위치는 매년 8% 정도의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에 대한 경쟁 강도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아프리카 TV는 자연스럽게 밸류에이션을 저평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첫 번째로는 트위치 한국 사업 철수입니다. 얼마 전 망 사용료와 관련해서 트위치가 최고 화질에 대한 영상 시청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죠. 두 번째로 VOD, 그러니까 다시 보기 VOD를 금지시켰습니다. 이제 트위치는 구독자들로부터 이제 다시 보기 VOD를 따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그런 사업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인데, 이걸 금지시켰다는 것 자체가 한국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높은 확률로 트위치가 머지않아서 몇 년 내에 한국 사업을 완전히 접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규제가 너무 심하고, 두 번째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트위치가 지금까지 점유율을 계속 뺏어왔지만, 문제는 뺏어온 점유율들이 죄다 10대, 20대예요. 돈이 없죠. 네. 아프리카 TV는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었지만 주 연령층이 3, 40대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에 따른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성이 오히려 아프리카 TV가 월등히 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트위치가 대략 한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만 견딘다면 당연히 아프리카 TV를 따라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시간에 견디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아프리카 TV가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독점 기업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유튜브 스트리밍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유튜브 스트리밍 보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유튜브 다시 보긴 보더라도 스트리밍 거의 안 볼 겁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본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상당히 커요. 일단 저 같은 경우도 가끔씩 필승 라이브를 진행하는데 너무 느려요. 네, 너무 느리고 렉이 정말 심하게 걸립니다. 어떨 때는 특히나 토요일 저녁 때 혹은 공휴일 이제 황금 연휴라고 하죠. 그럴 때 저녁 때 라이브를 키면 아예 라이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끊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참고로 제 인터넷은 이제 1기가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인터넷 쓰고 있고, PC도 상당히 좋은 그런 사양으로 맞추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렉이 걸릴 정도면 사실 굉장히 무겁다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채팅 속도예요. 채팅 속도. 스트리밍 해보신 분들 혹은 스트리밍을 즐겨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TV와 트위치는 채팅 속도가 실시간이에요. 내가 채팅을 치면 1초 내에, 특히 이제 아프리카 TV는 1초 내에, 트위치는 3초 내에 이제 BJ로부터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BJ들이 채팅과 관련해서 이제 유저들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면, 유튜브는 불가능해요. 유튜브는 거의 5초 이상이 걸립니다. 채팅을 치고 5초 이후에나 BJ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인기가 많은 이제 BJ들은 그렇다 보니까 아예 실시간 소통이 불가능해져요. 채팅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 올라오는 채팅이 5초 뒤에 채팅이라면 실시간 채팅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이런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면, 참고로 유튜브는 해결점을 당분간 찾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규제가 너무 심하고 이번에 망사용료가 만약 현실화된다면 더더욱이나 한국에 대한 서버의 증설이라던가 혹은 망사용료를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결국 이러한 실시간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TV가 독점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전 영상에서 이제 이날 말씀드렸을 때 아프리카 TV가 월드컵의 중계권을 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현실화됐죠. 네, 월드컵 중계권 땄습니다. 참고로 롤드컵이 있을 때, 얼마 전 롤드컵이 있었을 때 아프리카의 실시간 롤드컵을 방송을 시청하는 사용자 수는 40만 명이었어요. 40만 명.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 월드컵의 대한민국 경기라고 하더라도 40만 명을 넘기가 힘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에 대해서는 결국 그만큼 아프리카 TV가 조금 더 대중화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아프리카 TV를 생각을 하면 치를 떨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이미지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특히 e스포츠를 통한 그런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월드컵이 만약 진행될 경우, 그리고 대한민국이 만약에 16강에 진출한다거나 혹은 이기는 상황이 왔을 때에는 저는 40만 명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역사상 최대치의 유저 수를 실시간 시청자 수를 기록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미 월드컵이 며칠 내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쪽에 대한 성장성이 월드컵을 필두로 해서 시그널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트위치에 이어서 두 번째 시그널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유저층을 이제 어느 정도 락인시킬 수만 있다면 그리고 아프리카 TV의 실질적인 성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저수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아프리카 TV가 갈 수 있는, 만약 트위치가 살아있다고 가정했을 때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성장 루트는 바로 이 과금을 안 하는 유저들이죠. 과금을 안 하는 유저들이 조금이라도 과금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아프리카 TV는 답을 찾은 것 같아요. 이 과금 시스템을 광고로 엮겠다는 겁니다. 광고. 그러니까 내가 아프리카 TV를 보면서 별풍선을 쏘지 않더라도 광고를 시청한다는 것만으로도 아프리카 TV에는 과금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TV가 이런 해결책을 낸 이후에 광고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키우고 있고, 실제로 올해도 무려 1년 만에 59%의 광고가 증가했어요. 광고 금액이, 광고의 매출이 59%가 증가했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사실 2017년, 2018년 혹은 이때쯤만 하더라도 제가 이 당시에도 아프리카 TV에 대해서는 분석을 깊게 썼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그때 광고 매출이 제 기억에는 한 5%? 네, 5% 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거의 2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광고 매출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 과금을 하지 않는 라이트 유저로부터 억지로라도 과금을 하게끔 만드는 구조가 광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저층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아프리카 TV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캠, 여자 BJ들을 통해서 큰손들에게 별풍선을 유도함으로써 수익을 냈었던 구조라면, 이제는 굳이 별풍선을 쏘지 않는 유저들이 늘어나더라도 광고를 통해서 매출액이 증가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위치의 그런 한국 철수라던가 혹은 월드컵에 대한 특수가 고스란히 이제 아프리카 TV의 그런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이라던가 신흥국에 대한 그런 말씀을 분석을 좀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10월 14일에 이제 좋은마켓 분들에게 전용의 채팅방에서 나눴던 대화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필승, 궁금한 게 있습니다. 중국으로 달러를 넣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공산국가라 힘들고 금융이 개방 안 한 상태에서도 달러를 밀어 넣을 수 있나요? 한국도 IMF 이후로 경제가 망가져서 어쩔 수 없이 금융을 개방한 걸로 아는데 중국이 쉽게 문을 열까요? 혹시 달러가 들어가니 지표가 어떤 신호가 있는지요? 이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린 겁니다. 이 부분도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십수년간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MSCI 지수에 압도적으로 중국 비중이 많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자본시장에 관해 매우 폐쇄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옛날 옛적에 받은 교육의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한국 시장보다 해외 자본의 개방적인 곳이 따로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에 괜히 외국인들의 ATM기, 놀이터라고 불리는 게 아니죠. 채권시장, 주식시장, 죄다 작디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화상시장의 탑3 안에 드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세계 1위 시장이 바로 한국이었었죠. 한국 기준으로는 일본도, 유럽도, 브라질도, 인도네시아도, 인도도, 베트남도, 말레이시아도 죄다 매우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패권국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패권국이 되려는데 개방적이지 않고서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겠죠.
한 가지 예로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진 이후 중국 증시로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던 것을 들 수 있겠네요. 여느 다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다른 시장들처럼 말입니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규제의 일변도, 마구잡이식 제로 코로나 정책, 긴축 정책을 밀어붙였음에도 말입니다. 달러 유입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면 다른 국가들과 다른 흐름을 보였을 것입니다. 시대 흐름을 제대로 파악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미시적으론 주도 업종의 핵심 기업들의 거래량과 추세를 통해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필승, 좋은 마켓 분석이 여러 번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갔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실제로 최근에 한국도 신흥국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특히 원자재 기반의 신흥국들 혹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을 보여드린 겁니다. 실제로 중국에 투자하고 있고, 현재 두 종목 투자하고 있어요. 중국과 관련된 기업 중에서 두 종목 투자하고 있고, 두 종목 모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종목은 최근에 비중을 좀 크게 줄였다가 다시금 최근부터 다시 비중을 늘리고 있고요. 나머지 한 종목은 비중을 많이 줄인 이후에 다시금 비중 한번 늘렸다가 어느 정도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두 종목 모두 좋은 수익을 이미 한번 냈고 다시 비중을 늘린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TV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기준으로, 제 계좌 기준으로 한국 종목 딱 한 종목 손실이고요. 한 마이너스 1.5%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해외 주식도 한 종목 손실입니다. 나머지 전 종목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는 이제 제 계좌를 한 번 더 오픈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제 멤버십을 운영한 뒤에 계좌 오픈을 꾸준히 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매번 한 번도 빠짐없이 2주에서 3주 텀으로 계좌 오픈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당연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동, 거짓말, 과장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제 성격이 그런 성격이 못 돼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프리카 TV에 대한 분석이었고, TH와 월드컵에 대해서 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이제 과금을 하지 않는 유저들에게 억지로라도 과금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광고를 내리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은, 그리고 필승 알림 설정은 돈이 됩니다. 필승!